오늘의 명작 다이제스트 극장은 장 앙리 파브르의 파브르 곤충기, 첫 번째로 동족마저 잡아먹는 잔인한 황나 사마귀 이야기입니다. 곤충학자이며 박물학자인 파브르는 프랑스 남부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학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하여 19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대학에서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을 공부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식물과 곤충 연구를 계속했는데 이 연구를 글로 엮어 평생에 걸쳐 곤충기 10권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방대한 지식을 담은 곤충기 시리즈는 과학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문학성을 지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마귀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는 없지만 아주 재미있는 벌레이다. 만약 사마귀가 매미처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좀 더 이 곤충을 좋아했을 것이다. 잘 알려진 사마귀로는 황나사마귀, 성질이 온순한 빗살 수염 사마귀, 눈이 양옆으로 툭 튀어나온 뿔눈 사마귀 세 종류가 있다. 여기에서는 황나사마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예전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마귀를 점쟁이 또는 예언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기도하는 사마귀라고 부른다. 황나사마귀가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과 닮아서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라. 성질은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다. 기도하는 듯한 두 앞다리는 먹이를 잡아들이는 도구이며 성어를 긋는 착한 손이 아니라 먹이를 습격하는 무서운 흉기이다. 풀벌레 가운데 사마귀만이 살아있는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목을 저유자재로 돌릴 수 없다. 그러나 목을 휘휘 돌리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사마귀의 모습은 마치 무슨 표정이라도 짓는 듯한 인상을 준다. 길고 늘씬하게 뻗어있는 앞다리는 힘이 무척 센데 먹이를 발견하면 앞으로 불쑥 내밀곤 한다. 사마귀는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앞다리를 가슴에 얌전히 붙이고 있어서 조금도 무섭지 않다. 그러나 일단 먹이가 눈에 띄기만 하면 비도들이던 자세는 돌변하고 만다. 앞다리를 불쑥 내밀어 갈고리 발톱으로 먹이를 찔러 잡아당겨서 억세게 움켜잡는다. 사마귀를 들판에서 관찰하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나는 집에서 사마귀를 기르기로 했다. 사마귀란 놈은 먹이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상자 속에서 기를 수 있다. 나는 사마귀를 기르려고 철망으로 만든 종 모양의 사육장을 10개쯤 준비했다. 나의 곤충 실험실에는 햇볕을 온종일 내리쬐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생긴 사육장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어떤 사육장에는 사마귀를 한 마리씩 넣어두었고 또 어떤 사육장에는 여러 마리를 함께 넣어두었다. 나는 한 쌍의 사마귀를 한 대 넣어서 몇 번 길러보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사육장 속에서 몸집이 작은 수컷이 큰 암컷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사마귀 암컷은 굉장한 대식가이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입에 댔던 먹이는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알마다 먹이를 새로 바꿔줘야만 한다. 몇 개월 동안 사마귀를 기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사육장 속에는 먹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았다. 나는 매일 그물을 들고 사마귀 먹이를 찾아 들판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모은 사마귀 먹이 중에는 메뚜기의 일종인 풀무치처럼 큰 녀석도 있었고 등주려치처럼 손가락 끝을 물어뜯을 정도로 억센 털을 가진 놈도 있었다. 또 삼각 모자를 쓴 것 같은 방아깨비나 랑그도크고먼벌의 먹이인 꼬마여치 따위가 있었다. 이 밖에 무섭게 생긴 거미도 두세 종류나 있었다. 거미는 술이 달린 원반 비슷한 몸통을 지닌 호랑거미와 무섭도록 털이 많이 나고 배가 불룩한 왕관거미가 있었다. 도대체 사마귀는 들판에서 이런 적들과 어떻게 싸워 나갈까? 나는 사육장 속에다 이 적들을 넣어 보았다. 사마귀는 아주 용감하게 싸움을 걸었다. 들판에서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마귀는 풀 그늘에 숨어 있다가 덕이 나타나면 달려들었다. 아무리 위험한 상대일지라도 절대로 겁을 내는 법이 없었다. 사마귀는 메뚜기, 나비, 잠자리, 꿀벌 등을 먹는데 이런 먹이를 잡아먹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었다.
얼마 전의 일이다. 커다란 풀무치가 어정어정 걸어오는 것을 보자 사마귀는 몸을 한번 부르르 떨더니 재빨리 공격 자세를 취했다. 어찌나 날쌘지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사마귀는 얇은 날개를 쫙 펴서 배의 돛처럼 등 위에 높이 세웠다. 그러고는 배의 끝부분을 구부려 칠면조 울음소리 같은 이상야릇한 소리를 냈다. 사마귀는 풀무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눈은 적을 응시하면서 상대가 움직임에 따라 머리를 조금씩 돌렸다. 이렇게 적을 위협하면서 상대가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풀무치는 지금 안마가 낫을 들고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풀무치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작은 새는 뱀이 노려보고 있으면 뱀의 눈빛에 몸이 얼어붙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잡아먹히고 만다고 한다. 사마귀한테 걸려든 풀무치도 이 작은 새와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마침내 풀무치는 사마귀의 날카로운 발톱에 찔리고 사나운 집게에 집히고 만다. 이 다옅은 풀무치는 이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 사마귀는 상대가 방앗개비나 꼬마여치같이 그리 억세지 않을 때에는 잠깐 동안만 위협을 하고는 곧 덤벼들기 시작한다. 왕거미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거미의 독이빨 같은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번에 짓눌러 버린다. 사마귀는 깔볼 수 없는 억센 상대를 만날 때에만 위협하면서 조심스럽게 덤벼든다. 이 풀숲에서 저 풀숲으로 암컷을 찾아 헤매는 몸집이 작은 수컷도 아주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 수컷은 사람이 네댓 걸음 건너뛰는 정도의 거리를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 수컷은 먹이를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 사육장 안에서 관찰해 본 결과 수컷은 몸집이 작고 아주 약한 메뚜기밖에 잡지 못한다. 이 작고 여린 수컷에 비해 암컷은 아주 거대하다. 알을 가지게 되면 더 크고 뚱뚱해진다. 그래서 암컷은 풀 위로 기어 다니거나 뛰어다니기는 하지만 몸이 워낙 무거워서 잘 날아다니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사마귀의 암컷의 날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사마귀의 암컷의 날개는 적당하지 않지만 사냥하는 데에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 황나사마귀는 위험한 적을 상대해야 하므로 깃발 같은 날개를 갖고 있지만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사마귀는 변변찮은 날개를 갖고 있다. 황나사마귀는 2, 3일만 굶으면 저만한 큰 먹이는 물론 어떨 때에는 저보다도 더 큰 먹이까지도 먹어치운다. 바삭바삭한 날개만 남겨놓고 모두 먹어치우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 나는 보통 먹이로 메뚜기 종류를 사육장에 넣어 주었는데 사마귀가 도끼 같은 다리로 먹이를 물어뜯는 모습은 참으로 볼만하다. 뾰족하고 가느다란 입은 먹이를 깨무는데 그리 손쉬울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소나기에 들어온 먹이는 순식간에 먹어치운다. 그리고 사마귀는 메뚜기의 다리와 억센 살갗까지도 모두 즐겨 먹는다. 사마귀는 사냥할 때 가장 먼저 먹잇감에 목부터 노린다. 먼저 낫 하나를 먹잇감의 몸 한가운데에 박은 다른 쪽 낫으로 먹이의 목을 짓누른다. 이렇게 해서 생긴 상처에다 사마귀는 뾰족한 입을 받고 연한 살을 씹기 시작한다. 나의 애견부르도 싸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편 개의 목덜미부터 짓누른다. 이렇게 상대편의 목덜미를 짓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사나운 놈이라도 꼼짝하지 못한다. 또한 거미가 꿀벌을 사냥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목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 꿀벌의 목을 물어뜯음으로써 뇌의 중추를 찔러 자기의 도구로 단번에 죽이려는 것이다. 꿀벌이 거미보다 힘이 더 세서 시간을 오래 끌수록 거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사마귀도 거미와 마찬가지이다. 메뚜기는 다리가 억세서 걷어차기를 잘한다. 게다가 그 다리에는 톱날 같은 것이 달려있어서 자칫하다가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이 귀찮고 위험한 메뚜기 다리를 물어뜯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 일은 시간도 걸리고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사마귀는 메뚜기의 목에 있는 신경마들을 물어뜯어 마비시킨 뒤 펄떡펄떡 날뛰지 못하게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황나사마귀의 별명은 기도하는 벌레이다. 기도하는 벌레라는 별명을 들으면 아주 온순하고 평화로운 벌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적을 위협하고 덤벼들어 목을 물어뜯는 무서운 곤충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사마귀가 동족끼리도 서로 잡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한 사육장 안에 12마리의 암컷을 함께 넣어두었다. 그런데도 사육장은 사마귀들이 운동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다. 암컷들은 몸이 뚱뚱해서 잘 움직이거나 돌아다니지 않았다. 둥근 천장에 매달려서 가만히 있거나 숨어서 먹이나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마귀들을 한 사육장 속에서 기르면 싸움이 벌어진다. 처음에 사마귀들은 각자 제 앞에 지나가는 먹이만 잡아먹을 뿐 서로 싸움을 거는 일 없이 매우 평화롭게 지냈다. 그러나 배 속에서 알이 자라 산란할 날이 가까워오자 사마귀들은 날뛰기 시작했다. 서로 미워하고 위협하다가 드디어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때 그 소름 끼치는 공격 자세와 징그러운 소리, 끔찍한 도끼다리를 허공에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벌레를 사냥할 때에는 아무리 강한 적에게라도 이토록 사나워지지 않는다. 결사적인 싸움 끝에 상대편이 지면 이긴 사마귀는 진 사마귀의 목을 물고서 물어뜯으려고 덤빈다. 그러고는 자기 동족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잡아먹어 버린다. 이 얼마나 잔인한 벌레인가. 악인도 같은 편끼리는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는 옛 속담이 있다. 그런데 사마귀들 사이에는 그런 의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모양이다. 사마귀는 자기 둘레에 메뚜기 같은 먹이가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아주 태연하게 제 친구를 잡아먹는 것이다. 파브르 곤충기 두 번째로 동족마저 잡아먹는 잔인한 황나사마귀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